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이 앞에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직각삼각형 그린 이유는 여기 이제 경사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것이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경사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경사면이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이 되게 이렇게 이 도형을 회전시켜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맞추게 되는데요. 도형 서식에서 이쪽에 속성에 보게 되면 이게 회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요거를 정확하게 이 숫자를 제어해서 정확하게 수평선을 맞추는 일이 거의 힘들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지금 0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빗변 여기 경사진 부분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요 삼각형을 회전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모양을 그대로 회전시킨다기보다는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이 요 빗변이 수평이 되는 모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 삼각형의 크기는 뭐 아무렇게나 줘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업을 의미로 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를 수평선으로 만들어 보자. 자, 이런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을 대비해서 원본은 놔두고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요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만큼 이쪽으로 선을 그리고, 처음에는 요 아래선에 요 아래 길이 높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선을 이쪽으로 하나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쪽 대각선의 길이만큼 간 위치에서 요 대각선의 길이만큼 또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이 만나는 지점, 거기를 이제 새로운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고 다시 이렇게 이어주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의 길이에 해당되는 새로운 변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요 변의 길이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이게 작도를 하는 것이라면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쭉 원을 이렇게 쭉 그리면 되죠. 요 높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쭉 그려서 거기가 모두 후보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컴퍼스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원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하나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릴 때에는 항상 윤곽선을 없음을 해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뭐 색깔을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투명도를 좀 줄이고요. 그렇게 해야 요게 안착되는 위치가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쭉 갖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요게 가운데 정확하게 원의 중심하고 꼭지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안내선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위치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 경계선이 점점 늘어나면서 요 밑에 끝선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다니면 원이 커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심이 틀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누를 때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이 꼭지점을 끌어줍니다. 그러면은 중심은 그대로 있고 원이 커지죠. 그래서 이게 딱 맞을 때까지 이렇게 빨간 선이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커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 원의 둘레가 선이 접하는 지역이 후보지가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삼각형의 새로운 꼭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또 여기서부터 대각선만큼 떨어져 있는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길이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딱 그 빨간 안내선 같은 걸로 스냅핑 할 수 있는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대각선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수동으로 구해야 돼요.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높이하고 너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 프로그램을 꺼내 가지고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5.66이 되죠. 여기 높이가. 이거에 제곱을 하고 더해서 1328, 13.28 요거에 제곱을 합니다. 그쵸? 그럼 이게 176이 되겠죠. 여기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13.28이라고 하는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13.28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쪽에서부터 13.28만큼 떨어진 지역에 내가 어떤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을 때에는 선을 그리면 안 되고 항상 도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네모나 직각삼각형 같은 거를 쓰는 걸 좋습니다. 그 네모를 써서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도 윤곽선을 없애고 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정확하게 딱 갖다 붙는 지점으로 위치를 시켜야 돼요. 자작처럼 갖다 볼게. 그러면 요 옆으로 쭉 가는데 폭이 13.28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너비를 수동으로 13.28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13.28 길이가 같아졌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계산기를 다시 부르고요. 5.66 제곱을 하고 더하기 하고 13.28 아까 여기에 이 는을 해서 계산을 완료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곱을 하고 여기 답이 나왔죠? 그럼 는을 해요. 그럼 답이 나올 거고 이거를 다시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14.435인데 반올림 해야 되겠죠? 14.4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14.44 이렇게 해줍니다. 흔히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게 뭐 괜찮기는 하겠죠. 자, 여기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점에 이뤄서 여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서 원을 그리고 이 두 원이 만나는 지점, 만나는 점이 바로 새로운 삼각형의 꼭지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데 이거는 14.44이기 때문에 요 14.44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의 크기는 반지름으로 제어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에서는 지름으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2배를 해줍니다. 곱하기 2. 그러면 28.87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이 원의 크기를 자 28.87 그 다음에 너비도 28.87 그죠? 원이 그려졌죠? 그러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야 되겠죠. 여기 중심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맞춰진 거죠. 이 폭이 맞았고 위아래가 맞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그 지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원이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여기가 바로 새로운 삼각형의 새로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요 경사면을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하면 요 부분이 살짝 위로 들리겠죠. 자, 이거를 다시 카피해서 복사본을 만들어 두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면 이 작은 동그라미와 큰 동그라미를 같이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 선택을 했어요. 조각을 내겠습니다. 도형 병합에서 자 조각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요 선이 남은 거죠. 그럼 여기 만나는 지점이 만들어진 거죠. 다시 하나 복사를 하고 이제 이 부분 일단 필요 없고 자, 이 부분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고 여기 삼각형의 꼭지점이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를 직각삼각형 2개로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여기다가 추가할 겁니다. 추가하는데 모양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윤곽선을 없애기를 하고요. 다음에 색깔도 다른 걸로 일단 바꿔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렇게 해서 선을 맞출 수 있고 여기 선을 맞췄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어디를 맞춰야 되냐고 하면 요 끝선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 겹쳐지는 요 부분에 만날 수 있고 요 삼각형의 끝부분 요 삼각형의 밑변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약간 위로 올라가면 조절점이 하나 더 나오지 안내선이 그럼 여기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좌우폭으로는 여기가 요 두 원이 만나는 요 지점에 이게 딱 자석처럼 달라붙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석처럼 달라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석으로 갖다 붙는 거는 요 경계선에만 자석으로 갖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요 밑선까지는 뭘 갖다 붙여도 자석처럼 딱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쪽 위쪽도 마찬가지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딱 붙을 수 있는데, 이런데 이렇게 변곡이 생기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 요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어서, 자, 이런 거를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물론 있어도 되지만 지금 잠깐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이제 안 보이게 합니다. 안 보이게 하고, 요 꼭지점이 중요하잖아요. 요 만나는 지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도형에서 선을 하나 그려요. 그럼 선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그 지점에 해당되는 점들이 생깁니다. 이런 조절점이 이 경우에만 생겨요. 선을 그릴 때에만. 그러면은 요 점이겠죠. 그럼 요 점을 시작으로 해서 위로 선을 하나 그리는데, 왜냐하면 요 오른쪽 변을 맞출 거기 때문에 이 위아래 선이 중요하겠죠. 왼쪽 오른쪽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아래 선이 중요한 거예요. 수직선이 있어야 요쪽 수직선에 해당되는 변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 점을 클릭을 하고 움직이지 말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90도로 올라갑니다. Shift 키를 눌러야. 그럼 그 상태에서 아까 안 보이게 했던 사각형을 부르고 이제 선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맞춰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 편은 이 선을 중심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 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으로 딱 갖다 붙이면은 요 빨간 안내선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와서 카피해서 붙이면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들어갈 거고, 다시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요. 자, 이 경우에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갖다 붙겠죠. 여기도 윤곽선을 없애고 색깔을 맞춰주고,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빨간 안내선에 의해서 위치를 딱 잡는 거예요. 끝선은 이쪽에 맞겠죠. 아래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아까 삼각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갖다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삼각형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고 하나를 보수해 놓을게요. 그럼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선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게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요거를 약간 확대해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떠 있죠.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요거는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 클릭하고 Shift 클릭해서 도형을 하나로 합쳐줘도 되겠죠. 통합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하나짜리 이렇게 그 선이 생기는 겁니다. 약간 여기가 안 맞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맞출 때 잘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잘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적당하게 맞추고 요거하고 요거를 클릭해서 정렬해서 왼쪽 맞춤하고 위쪽 맞춤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내려서 위쪽 맞춤하고, 요거를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살짝 당겨서 맞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 크기가 이제 맞는 거죠. 카피해서 일로 와서 없애고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분리된 거를 언제 또 쓸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잘 붙지가 않았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추고 요거를 다시 카피해서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깔끔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도형이 완성이 된 거죠. 지금 여기에 좀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확대를 해보면 이거는 여기에는 도형 윤곽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형 윤곽선을 없애면 똑같아지는데 얘는 지금 도형 윤곽선이 있는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해서 약간씩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도형 윤곽선을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도형 병합 작업을 할 때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는 정밀하게 뭔가 좀 틀어지는 게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그거를 수정하면서 완성본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여기에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빗변이 경사져 있는 그런 삼각형에서 이 빗변을 수평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